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몽골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봤거든요. 뭐, 많이 확인하진 않았는데, 몽골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몽골을 누가 세웠는지, 그 다음에 그 넓은 영토를 몽골이 어떻게 통치해야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진 지역 중에서 몽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 자,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서 오늘 몽골의 역사를 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계속 갈게요, 우리. 자, 여러분, 이 넓은 이 초원 지역에서 처음 이제 살고 있었던 몽골, 원래는 이런 초원, 굉장히 건조한 초원 지역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몽골을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진 보고 이름이 기억나시면 좋겠지만, 위대한 왕이라는 뜻을 가진 칭기즈칸이었죠. 그쵸? 자, 이 칭기즈칸 한 명의 뛰어난 이 능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활동지 19쪽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바로 다음 내용이 생각이 나야겠죠. 그쵸? 왜? 여기가 어땠어? 너무 넓었어. 그치?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몽골 애들이 이 지역을 이제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한 명이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리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너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요때 당시에 몽골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나라를 나누기로 했었죠, 그쵸? 자, 여러분, 몽골족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몽골 제국입니다. 알겠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틀은 유지가 되지만 그 안에 4명의 왕, 4명의 황제가 나라를 적당히 분할해서 통치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칭기즈칸의 자손들이에요. 알겠죠? 전부 칭기즈칸의 자손인 여러 후손들이 이제 몽골을 4개의 울루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 지역은요, 이 각 울루스들은 각 지역 사람들한테 맞는 통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나마 적은 인구로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진짜 효과적이었는지는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4개의 울루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력했던 건 역시 인구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있죠? 농사도 잘 되고 인구도 많은 지역, 바로 중국 지역을 차지했었던 울루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국 지역을 차지한 울루스의 대장이 바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정리했었던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쿠빌라이 칸은요, 중국 지역을 잘 통치하려면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 중국 사람들, 아니, 몽골 사람들은 아직 이런 그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를 정해놓고 살고 있었는데, 완전 초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완전 초원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몽골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래서는 중국의 문화를 별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왜? 초원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 당시에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옮겼죠. 자, 어디로 옮겼느냐? 대도라고 하는 도시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대도가 지금 중국 수도인 베이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중국 문화를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자,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 느낌 나게 바꾸었죠. 그쵸? 어떻게? 중국 느낌이 어떤 거였어? 나라 이름을 한 글자 한자로 정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미안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몽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족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나마 좀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몽골 땅 안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요, 여러분, 몽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인도,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티베트, 파키스탄, 한국까지.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몽골이 이 당시에 차지했던 몽골 제국 전체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나라가 워낙 복잡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란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배자, 즉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쵸? 나라를 이끄는 사람 사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거든요. 지금처럼 이 나라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쵸?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부족들에게 모두 다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권력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거야. 권력을 다 줄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기로 했느냐? 몽골 애들이 좋아하는 부족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덜 주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쉽게 정리하자면 부족들 사이에 순서를 매겨가지고 잘난 부족들한테는 권력을 많이 주고 잘나지 못한 부족들한테는 권력을 적게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순서라는 거는 1등, 2등 이런 거 매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많은 부족들, 나라들 중에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1등은 당근 누구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몽골이지, 그치? 몽골인이 당연히 1등 대접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1등보다도 더 꼴찌는 그럼 대체 누가 하느냐? 여러분 꼴찌는요 1등처럼 많은 권력을 주고 좋은 대접을 해주면 언젠가 단결해서 덤벼가지고 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애들은 절대 권력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걔들 덤벼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힘이 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힘이라는 건 항상 내가 머릿수, 인구수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거는 이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인구수도 많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 대충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애들 누군지 여러분 이제 기억나야 돼, 그치? 누구야? 중국 지역 애들이야. 그래서 이때는요, 나라를 이끄는데 몽골은 1등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꼴찌니까 권력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몽골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몽골 제1주의라고 부릅니다. 몽골이 1등이야, 중국이 꼴찌야. 이렇게만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우리 화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화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위협이 되는 이 중국인들. 여러분 보면 한족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러분, 이 한족이 바로 중국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중국인들, 특히 여러분, 남성이라고 하면 원래 오리지널 중국인이잖아. 그치? 오리지널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얘들은 꼴찌야.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를 좀 받았던 애들은 그나마 약간 그 말 타고 다니는 유목 부족들에 대한 이해가 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3등이야. 그쵸? 근데 어쨌든 일이나 하면서 세금이나 내는 그냥 밑바닥 대접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반대로 몽골인, 유럽인들 이런 애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해. 그 다음에 돈 문제요. 여러분 돈 문제요. 알겠죠? 돈 문제.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면은 주요 나라의 문서 같은 거 뭐 만들고 이런 거지. 그치? 자, 요런 역할은 몽골인들과 유럽인들이 담당을 했어요. 왜 유럽인들한테도 이 권리를 나눠줬냐면 사람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정말 핵심 일하고 나머지 핵심 일을 한 사람도 필요한데 인구수가 적은 유럽인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은 당시에 몽골 사람들은 이 중국틱한 문화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미 거란이랑 여진이 서로 중국 문화를 너무 발전된 중국 문화 받아들일까 말까, 전통 지킬까, 중국처럼 될까, 중국처럼 살면 편한데 전통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계속 싸워서 결국은 몽골한테 멸망했다라고 정리했잖아요. 그죠? 몽골 애들도 마찬가지였어. 중국틱하게 변하려는 순간에 우리 문화가 무너지고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몽골의 문화를 절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몽골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몽골 언어가 잘 보존이 되어야 중국 문화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중국 언어를 너무 잘 알게 되면은 중국의 책도 막 읽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러면 중국 말해, 중국 책 읽었어, 중국 역사도 알아. 이게 중국인이잖아, 그치? 우린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화의 특징을 언어를 통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몽골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몽골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만들어진 몽골 문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문자라고 하면 요런 문자죠, 그쵸? 한자지, 그치? 한자. 여러분 혹시 이 한자 읽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이 정도 한자는 좀 읽고 살아요. 요거 성, 내, 중, 학, 교 요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자, 몽골 문자는 이런 문자였어요. 알겠죠? 자,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인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쵸? 자, 몽골 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파스파 문자가 발명이 되었고요. 이 파스파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 문화를 공부하지 말고 몽골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몽골인들의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들 미국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훨씬 더 나라도 크고 막 부자고 이러니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한국이니까 한국 문화 계속 발전시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시기에는 중국 문화가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 문화를 너희는 공부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과거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몽골 지배 기간에는 별로 이게 중요한 제도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제의 영향력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중국 문화 때문에 이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과거제도 금지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몽골 문화를 보존하면서 오래 가려고 노력했던 이 몽골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느냐? 자, 쿠빌라이 칸 그 다음에 올라왔었던 이 올제이투 칸 시기 때 이 황제의 자식이요. 어린 나이 7살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어요? 자, 황제가 다음 황제를 정확하게 지정해주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린 거 알겠지? 왜? 자기 아들, 딸들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에 요때 생긴 문제, 다음 황제는 누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고 난리 나겠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항상 얘기했잖아. 그치? 황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자식 낳는 거야. 근데 자식을 지금 못 낳은 거야. 알겠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생들끼리 쌈박질하다가 결국 그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이 황제를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싸움에서 이겨서 황제가 된 친구들은요. 이전 황제가 공식 인정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황제가 되고 나서도 왜 네가 황제 해야 돼? 나는 너 인정 못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며 얘한테 반항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몽골은 황제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황제들이 황제 자리를 둘러싼 싸움에 빠지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랏일을 전혀 돌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자, 나랏일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황제들이 당연히 나라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황제 자리를 꼭 잡고 있는 게 내가 1번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무슨 문제냐? 바로 요 당시에 중국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문제가 계속 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홍수가 나면 황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다 그랬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배웠죠. 그쵸? 어떤 거? 자, 둑을 쌓아야 되는 거.
자, 뚝을 쌓아야 되는 거 알겠지? 여러분 이거 혼자서 힘들다 그랬죠, 그쵸? 당연히 황제가 나서서 해줘야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뚝을 쌓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물을 퍼내고, 이런 것도 다 황제가 여러분들 막 시켜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가자, 다 같이 사람 모이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를 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 데다가 사실 황제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이 농사 문화를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황제가 여기에 잘 대처를 못 해주는 거야. 자, 못 해주니까요, 여러분. 이런 데서 살고 있었으니 뭐 뚝을 쌓아야 되는지, 뭐 물을 어떻게 퍼내야 되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부처님의 도움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해결 못하니까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 수업 들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돼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부처님도 우리한테 이 공짜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절 같은 거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건설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막 색깔도 칠해야 되고 번쩍번쩍거리는 막 건축 자재 같은 것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거 만드는데 드는 돈, 이거 누구 거 쓸 거야? 여러분 부처님이 이 절을 만들어서 기뻐해가지고 막 농사가 잘 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 왜? 중국인들한테 꼭 필요한 농사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세금 내서 세금을 더 뜯어가려고 하니 당연히 화가 나겠지, 그치? 당시에 중국인들이 야, 몽골 애들이 나라 다 말아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당연히 세금은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또. 자, 여러분, 세금을 올려도 돈이 모자란 거야. 돈이 모자라. 끝도 없이 세금을 올려도 돈이 모자라니 이 당시에 몽골 황제들이 생각한 게 바로 돈을 그냥 막 팡팡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찍어내면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돈을 찍어내는 거 말고 이제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막 찍어내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살려고 하는 물건들이 막 양도 많고 흔하다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건값이 굉장히 싸지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서 돈이 흔해지게 되면요. 돈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돈 가치가 떨어져.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사러 갈 때 뭐 나무를 사러 간다 그러면 또 그렇다 그치? 쌀 한 포대를 사러 갈 때 1,000원이 필요했다면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 거야, 알겠죠? 돈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요, 쌀 한 포대 가격이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팍 올라가는 거야. 물가가 팍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겠죠, 그쵸?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 농민들이 시뻘건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노란 두건을 쓰고 반란 일으켰던 친구들 황건적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자, 얘들은 시뻘건 두건을 쓰고 일어났으니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홍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자, 홍건적의 난이 대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몽골 애들은 중국 지방에서 쫓겨나서 다시 예전의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서 몽골의 중국 통치 시기는 끝났다라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다음 내용 정리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할게요. 자, 몽골 제일주의로 통치를 했다. 자, 몽골인들을 가장 우대하고 중국인을 차별했던 제도였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몽골 공식 문서 등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몽골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문자, 파스파 문자가 발명되었다. 기억하시고요. 이후에 왕위 계승 분쟁으로 황제가 나라에 신경을 못 쓰게 됐어요. 신경을 못 쓰게 되자 자연재해 같은 걸로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야, 알겠지? 자, 화폐를 막 찍어내면서 물가 폭등으로 경제가 크게
혼란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중국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홍건적의 난은요 한국사 때도 또 배울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몽골은 결국 북쪽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내용 정리해 둘게요. 자, 우리 계속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몽골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나라가 진짜 넓었다라는 겁니다. 알죠? 고려에서 헝가리 앞바다까지 한 나라였어요. 앞바다가 아니지, 그쵸? 헝가리 앞마당까지 한 나라였어요. 진짜 넓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 지도에는 고려가 이 몽골 땅으로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고려도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거의 몽골과 한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아시아 끝에서 이 고려에서 이 지역 유럽 중부까지 한 나라로 운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원래 다른 나라로 건너갈 때는요. 이렇게 국경이라는 걸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국경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잘 모르는데 국경 검문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받고 가야 돼. 무슨 검사를 받고 가느냐? 뭐 얘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마약이나 총 같이 뭐 위험한 걸 가지고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비밀 물건 같은 거를 막 들고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나라에서도 허가도 받고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여권 같은 거에 도장 찍고 가고 이러거든요. 여행을 갈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몽골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국경을 막 검사하고 할 게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알겠지?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에서 이 유럽까지도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신기한 물건들을 막 갖다 파는 상업이라는 게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교통 역시 상업 발달을 따라서 크게 발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상업이 크게 발달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시장 갈 일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장 갈 일이 많아지니까요. 지폐가 많이 쓰입니다. 이 당시에 몽골 지폐, 교초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알죠? 아까 여러분 막 화폐, 지폐를 막 많이 생산했다고 했을 때 그 생산된 지폐가 바로 요 교초를 말하는 겁니다. 알죠? 교초.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지폐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지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폐를 들고 관청에 가면 몽골 정부가 반드시 금이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귀중한 물품으로 바꿔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 지폐를 막 남발을 했다는 거는 이 지폐를 가지고 관청에 가면 금과 쌀로 막 바꿔줘야 되는데 몽골 정부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젠 지폐를 갖고 가도 금이나 쌀로 안 바꿔주겠죠. 그쵸? 안 바꿔주면 지폐는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져. 이거 그냥 휴지 조각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폐를 막 찍어내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추가로 여러분 알아두면 아주 똑똑한 학생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민적인 문화라고 하면 뭐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것들이 이때 많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워낙에 영토가 넓다 보니까요. 오고 가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의 핵심이라는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나는 거를 빨리 가가지고 팔아치워야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유행 다 끝나고 나서 물건 갖다 팔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걸어서 가서는 절대 장사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속도하면 항상 나오는 동물 있죠? 뭡니까? 바로 말 아닙니까? 그쵸? 말. 이때도 말 타고 다녔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말도 생물 아닙니까? 말도 지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행 다니고 하다 보면은 말이 지치기 때문에 말도 쉬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그쵸? 말 같은 애들 막 쉬고 그래서 쉬다 보면 뭐 갈아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여행자들과 말을 위한 기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지를 우리가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때부터 역참을 줄여가지고 역이라고도 많이 불렀고요. 여러분 역 하면 그래서 당시부터 이미 이 여행의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역도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 둔촌동역도 여러분 둔촌역도 역 아닙니까? 그쵸? 이때부터 역이라고 하면요. 이 여행객의 중심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그 편리해진 여행으로 문화 교류도 크게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거는 여행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행에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보고 갈게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르코 폴로는 몽골을 다녀와가지고, 중국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내가 잘 알고 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당시에 이 동방견문록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우와, 나도 중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유럽인들의 호기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책입니다. 알겠죠?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견문록을 보면요. 이 동방견문록의 핵심 내용을 조금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이 중국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동양에는요, 이 코끼리를 납치하는 새,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가 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새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동양에 가면, 아시아에 가면 황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으로 건물을 막 도배를 한 지팡구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막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얘기 보면 어때? 이거 구라 같다라는 생각 들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금이 하도 많아서 건물을 금으로 도배한 지팡구라고 하는 섬은 이건 진짜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이 지팡구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거든요. JIPANG인데요. GU인데요. 이게 재팬이고요. 이게 일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팡구가 일본 말하는 거예요. 당시 마르코 폴로는요. 일본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건물을 금으로 실제 도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건물은 일본에 있는 건물입니다. 알겠죠? 금각사라고 해가지고 건물 겉에다가 이제 금 박치를 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믿기가 어려우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 아까 코끼리 막 잡아가는 새 같은 거 없다는 거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너무 이 동양은 신비하고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더 가고 싶어진 거죠. 그렇죠? 몇 개 더 살펴보자면 요 당시에 동양에서 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이 산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 크리스트 교인이 구제가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막 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마르코 폴로 얘기에 너무 사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안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도 꽤 많이 들어있대요.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거짓말만 모아서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이 많아가지고 진짜 갔다 왔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마르코 폴로 이후에도요,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오빠가 여행을 또 갔다 와서 여행기를 남기기로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중국 여행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교류가 확산되면서 유럽 문화가 아시아에 넘어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유럽과 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의 핵심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어요. 철에다가 현자의 돌을 섞으면 어마어마한 금속인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금속이 뭐야? 그쵸? 여러분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바로 연금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연금술을 발전하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과학이 크게 발달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또 기억나나 모르겠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천문학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자, 연금술과 천문학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한 유럽 문화가 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요, 이 유럽의 연금술과 천문학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고 싶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 지역은 농사가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이 과학을 활용해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게 했느냐? 바로 언제 모내기 할지, 언제 잡초를 뽑을지, 이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이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한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달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달력은요 과학기술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왜? 해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만 달력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럽의 이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한 달력,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력을 통해서 농사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고요. 반대로 중국 문화도 이때 유럽으로 넘어간 게 있었으니 바로 송나라 때 만들어진 3대 발명품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이 이 유럽에 넘어가가지고 유럽 역사를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교초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역참 만들어졌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 그 다음에 수시력이 발명되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자, 됐죠? 자, 학습지 정리 다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